경신님, 한쪽 눈떨림이 요즘 갑자기 생겼습니다. 마그네슘도 챙겨 먹고 있는데 병원 가봐야 할까요? 야, 질문이 아주 대단히 샤프한 질문이네요. 마그네슘도 드시고 계시는데 마그네슘이 흡수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마그네슘을 비타민C랑 같이 좀 드셔보시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그게 칼슘이 더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마그네슘만이 아닌 거라서 칼슘도 액상으로 된 칼슘, 액체 칼슘 이런 거 좀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소금이 부족한지 몰라요. 그래서 소금을 좀 더 음식에 넣어서 드셔보시고요. 그러니까는 신경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신경 전달을 시키는 것들은 금속이거든요. 금속에 해당되는 거,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이 네 가지. 네 가지를 먹으라고 박스에 적혀 있는 먹으라는 양대로 드시면 되는데 되는데 뭐 없잖아요. 소금은 이제 용융 소금 같은 거 티스푼으로 식사 후에 1개 정도 한번 드셔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일단 신경 전달 잘 되는 거 일단 보고 이제 그걸 했는데도 먹었는데도 한 일주일 정도 먹으면 그런 거는 표시나니까 먹었는데도 별 변화가 없다 그러면 림프가 막히고 있다. 림프는 이제 뭐 때문에 막히느냐면은 림프 찌꺼기라고 주로 얘기하죠. 그건 뭐냐면 성분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몸 안에서 분비가 되어져 나오기도 하고 내가 먹은 음식물들이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그 단백질이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금속하고 붙어서 쩔어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석회화가 되는 건 아닌데 그 전 단계 정도에서 이렇게 자꾸 림프에서 생기면 순환이 안 되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신경이 눌린다. 예, 이래서 또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해볼 수 있는 게 그 림프 순환을 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땀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경신님이 운동을 잘 안 한다. 땀 흘린 적이 지금부터 10년 전이다. 이러면 많이 쩔어 붙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사우나를 가세요. 찜질방 사우나 가서 땀을 흘린다든지 또는 계단 오르기, 등산 이런 걸 통해서 심장 맥박을 올려서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그것도 뭐 한 3번 정도는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전화를 주십시오. 이제 방법은 전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흔들어 주어서 뚫어가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요. 오시면 거의 한 번만에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방문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눈떨림. 예. 눈이 떨리면 떨리겠죠. 자, 그래서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뭐 원인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또 방법은요. 물을 많이 마시고 오는 겁니다. 물을 소금이나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물들을 좀 많이 드셔보는 방법. 평소에 만약에 물을 잘 못 드시고 계시다. 뭐 500ml도 못 먹고 있다. 그러면 한 2리터 정도를 한번 3일만 드셔보십시오. 뭐 그런 방법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뭔지는 잘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제목에 적혀 있는 호전 반응에 관한 이야기 뭐 몇 가지 정도만 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몸이요 여러 형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운동을 잘 하는 몸, 운동을 안 하는 몸, 또 체온이 따뜻한 몸, 또 차가운 몸, 또 뭐 소화가 잘 되는 몸, 아닌 몸, 기타 천차만별의 몸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적당히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보통인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엄청 안 건강한 사람들도 있고 뭐 너무너무 막 거의 드러눕다시피 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 중에 보면은 병은 있는 것 같은데 몸은 비실비실한데 병원에 가도 진단도 안 나오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분들이 뭐 지금 많죠. 제일 많이 해당되는 분들이 그런 분인데 혈액 검사를 해도 정상, 뭘 해도 정상. 그런데 몸은 비실비실, 아플락 말락. 한번 그 상처가 나면은 뭐 잘 나물지 않는다. 감기가 걸려도 빨리 회복이 되지 않고 한참 오래 간다. 염증이 생기면은 여기 벌겋게 항상 오래 간다. 뭐 이런 분들. 자, 몸이 정상보다 좀 더 아래로 비건강, 덜 건강, 미병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상태로 있는 몸일 때 내가 무엇인가를 먹게 되거나 무엇인가를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거나 뭔가를 하게 되면 몸에 반응이 온다. 그래서 건강해지려고 하는 반응이 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호전 반응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또, 뭔가를 먹었는데 그걸로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사람들. 이게 호전 반응인지 그 영양제나 먹은 것이나 또는 무엇인가 한 것 때문에 나빠지려고 하는 건지 뭐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영양제를 먹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거는 호전 반응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 움직이다가 운동을 열심히 했다. 그러면 근육이 땡긴다. 이것도 일종의 호전 반응으로 보시면 되죠. 염증이 일어났다가 다시 회복되면서 몸이 좀 더 건강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등산을 안 다니다가 갑자기 빡세게 북한산 신선대까지 갔다 왔다. 그러면 다리가 땡기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 다음날 되면 풀리면서 다리 근육이 더 튼튼해지면서 힘이 더 생기면서 건강해지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반응이다. 아이, 그런 거 말고 비타민C 먹었는데 속 쓰리다. 이것도 호전 반응이냐. 자, 이거는 호전 반응으로 보긴 좀 어렵죠. 위장에 염증이 있어서 속이 쓰린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비타민C를 먹었는데 얼굴에 뾰루지가 올라와요. 여기저기 막, 알레르기, 두드러기,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이제 호전 반응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뭔가 피부나 뭐 이런데 반응이 온다. 가려움증이 온다. 염증이 올라온다. 비타민C 먹었는데 이런 거는 호전 반응의 일종입니다. 왜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그게. 자, 비타민C라고 하는 놈은 몸을 굉장히 활성화시켜 주는데 그중에 한 가지 면역 반응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면역 반응. 뭔데 면역 반응이? 도대체 면역을 올려준다, 면역을 높인다, 면역이 강화된다 말을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야? 자, 이거 뭐냐면 면역.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비타민C를 먹었는데 면역이 올라간다, 면역 반응을 한다, 면역력이 올라간다, 면역 강화가 된다. 이거 다 한마디로 말하면 면역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겁니다. 비타민C 먹으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비타민C의 농도가 좀 낮았는데 비타민C를 먹게 되면 비타민C가 백혈구 안으로 들어갑니다. 백혈구의 표면에는 포도당을 집어넣는 운반시키는 수용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을 집어넣는 이 수용체가 비타민C도 포도당하고 유사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비타민C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백혈구의 속으로 비타민C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비타민C가 백혈구 속에 별로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비타민C가 백혈구 속에 많아지면 이 백혈구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돼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백혈구가 몸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여태까지 감지해내지 못했던, 인지해내지 못했던 이상한 물질들, 그러니까 이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들, 약물 이런 것들을 찾아냅니다. 찾아내가지고 걔를 이제 분해를 시키죠. 시켜서 소변으로 빼내는 이런 과정인데 그 과정에 자, 물질과 면역세포가 싸우는 거 이걸 보고 면역력이 올라간다, 면역 밸런스를 맞춘다, 면역이 강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반응이다. 그래서 이걸 또 달리 표현하면 염증 반응입니다. 면역 반응 이꼴 염증 반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속에 있는 이상한 물질들을 많이 찾아내게 되니까 이게 이제 소변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몸속에 여기저기 염증이 꽉 생기는데 그 중에 내 피부에 어딘가 약한 곳을 뚫고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얼굴이 약하면 얼굴로 나오고 팔이 약하면 팔로 나오고 배가 약하면 배로 나오고 여기저기 삐져나온다. 이게 바로 호전 반응이다. 그래서 비타민C를 드시고 나서 가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얼굴에 뾰루지가 올라온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비타민C를 먹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일단은 비타민C를 좀 줄이면서 계속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물질들이 싹싹싹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한 방에 계속 또는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계속 먹으면 더 심해질 수가 있겠죠. 심해지더라도 어차피 그건 나가야 되는 물질인데 불편하게 내보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양을 줄여서 조금씩 먹거나 끊었다가 먹거나 이걸 반복하다 보면 몸이 청소가 되고 나면 결국 그건 사라진다. 예, 뭐 어떤 분들은 팔에 이렇게 막 나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다양해요. 여러 반응들이 이런 거를 호전 반응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예, 요런 정도죠. 자, 혹시나 또 뭐 궁금한 호전 반응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질문을 안 하시면 답변을 할 수가 없겠죠. 그냥 입 닫고 있겠습니다. 질문이 올라왔네요. 예, 우와도 조아님이 우와로 이렇게 올라오신 분도 있습니다. 네, 전화도 받아요. 네, 전화할 분이 별로 질문했네요. 자, 그럼 또 제가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유방암 환자인데요. 2기 비타민C 고용량 맞고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하, 자. 유방암 환자인데 2기인데 혹시 항암제로 하시거나 뭐 방사선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자, 일단 그런 거 안 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비타민C를 섭취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제라는 거죠. 비타민C가 하는 기능 중에 가장 대두되는 가장 큰 작용이 뭐냐면은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내 몸에서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그냥 숫자로 뭐 한 10,000개 정도 생긴다고 하면 그걸 없애기 위해서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의 양은 뭐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타민C를 10g을 먹어도 그거 20개밖에 못 없앤다. 이런 정도로 내 몸에는 계속 활성산소가 발생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몸에 여기저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주사를 맞게 되면 그런 것을 확 떨어뜨려 준다. 어디를 떨어뜨려 주느냐면 혈관 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싹 없애버린다. 순식간에 없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혈관의 바깥에 돌아다니는 활성산소 또 있죠. 그게 거기도 비타민C가 가가지고 또 싹 없애줍니다. 여기까지. 그럼 세포 속에는 비타민C가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세포 속에 활성산소가 발생돼서 바깥으로 나오는 건데 그 속에 활성산소를 없애는 방법은 지용성 항산화제를 먹으면 됩니다. 알파리포산 이런 거, 그 다음에 비타민 E 같은 거, 코큐텐 같은 거 이런 거를 드시면 세포 속에 활성산소도 떨어뜨려 준다. 이러면 이제 몸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죠. 몸 상태가 개운해지죠. 그래서 항산화제용으로 비타민C를 고용량 주사를 맞아주면은 도움이 많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세포 속에는 얘가 수용성이라서 두고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 들어가긴 뭐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경우죠. 그걸 집어넣으려면 탄수화물, 즉
포도당을 섭취량을 떨어뜨려 주면 됩니다. 세포의 표면에 비타민C나 포도당을 집어넣는 리셉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실어다 나르는 트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세포의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죠. 근데 포도당이 잘 안 온다. 비타민C는 온다. 그러면 얘가 포도당으로 비타민C를 착각을 해서 집어넣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비타민C가 들어가서 항산화는 시킬 수는 있지만은 약하다. 그래서 지용성 항산화제를 먹어준다. 주사도 맞고 지용성 항산화제도 먹든지 또 주사로 맞든지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몸의 컨디션은 좋아진다. 다만 컨디션이 좋아지게 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고는 있지만 주사를 맞는 동안 예를 들어서 50g을 한 방에 이렇게 맞으면 50g으로 인한 삼투압 발생으로 혈관에 통증이 온다든지 몸에 약간 부자연스러운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뭐 참을 만한 거니까요. 해보시는 거 괜찮다. 그래서 꼭 하시기를. 고용량 주사 맞는 거 꼭 하시기를. 그리고 뭐 글루타치온 주사도 있고요. 뭐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 그런 것들 맞아 보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항암제로 인한 몸의 부작용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맞으니까 맞는 게 아닙니다. 그 항암제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암제를 맞아도 되는 몸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만드는 방법들이 제 유튜브에 뭘 먹어라, 뭘 해라 하는 거를 그냥 다 따라 하시면 몸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게 그 슈퍼맨 몸을 만들어 놓고 항암제를 맞아야 견디어내기가 쉽다. 그래서 저 같으면 아예 안 맞고요. 네, 저는 그런 거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해야 된다면 그런 몸으로 만들어 놓고 항암제를 하든 방사선을 하든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항암제나 방사선을 넣으면 몸의 컨디션을 넣으려면 몸의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항상 끌어올려 놔야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 잘 먹고, 두 번째, 운동하고, 세 번째,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잘 못 자는 몸이 많이 됩니다. 암을 진단을 받게 되면 주로 이제 잠을 잘 못 자는 상태로 지내다가 암 진단을 받게 되고 또 잠을 더 못 자게 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몸을 가지고 항암을 한다. 난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몸으로 만들고요. 잘 잘 수 있는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잘 먹어야 되는 거죠. 잘 먹는 건 어떻게 먹는 거냐라는 건데 골고루 잘 먹으면 된다. 그거 싹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니까 잘 먹는 건 뭐냐면 다양한 영양소를 거의 때려 넣어야 됩니다. 막 진짜 덜어부어야 된다. 이런 수준으로 넣어줘야 되고요. 그걸 내 몸이 감내해낼 수 있는 몸이 또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최상의 컨디션을 잡을 수가 있다. 그 상태에서 운동 빡세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돌아가는 거죠. 예, 그러면 잠을 또 잘 잘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그냥 암세포가 사라집니다. 굳이 항암을 안 해도 사라진다. 예. 근데 거기까지 이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라는 건데요. 암을 가지고 계시다면 일단은 체온을 높여야 됩니다. 체온.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혀 밑에서 잰 체온이 거의 37도 정도 나오게 해라. 그러면 몸의 컨디션이 올라간다. 저는 체온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떨어지기 때문에 그 체온, 즉 에너지를 만들려고 포도당을 끌어다가 암세포를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몸에서 장기에서 암세포가 생기는 곳을 잘 보시면은요, 전부 보통 체온이 낮은 곳입니다. 피가 잘 다니지 못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좀 살펴보시면 결국 에너지 생성 능력이 약한 곳, 거기가 어디냐? 미토콘드리아가 적게 있는 곳, 예, 내장 같은데, 예, 그런 곳이
미토콘드리아가 적다. 근육 이런 데는 많이 있죠. 자, 이런 거다. 그래서 에너지 생성 능력과 암의 관계에 있어서 반비례적이다. 에너지가 적게 생산되면 암은 많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우나도 가시고요. 목욕도 하시고요.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질문이나 전화 기다리겠습니다.